초코파이, 밀키스, 팔도 도시락 등등 이 제품들의 공통점이 있다면요, 우리한테는 너무나 흔한 제품이란 건데요, 놀랍게도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궁금하죠? 왜 이런 제품들은 해외에서 이렇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걸까요? 최근에 보이고 있는 한류, K-팝 붐 뭐 이런 것 때문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해외를 강타하고 있는 한국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머니스토리의 김밥입니다. 자, 먼저 초코파이. 초코파이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1974년에 처음 국내에 출시됐고, 사실 미국 남부의 이제 간식인 문파이를 그대로 가져와서 만든 겁니다. 생긴 것 똑같아요. 맛도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만드는 과정에서 국내 기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원조하고는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아무튼 문파이를 국내에 들여가지고 나름대로 로컬화한 게 초코파이를 할 수 있는데, 초코파이는 뭐 초기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고급 과자로 이름이 높았었죠. 지금은 고급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때 비해서 너무 잘 살게 됐으니까 고급이 아닌데, 어릴 적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케이크 비싸던 시절에는 초코파이를 싸서 거기에 초를 꽂아가지고 축하하는 케이크 이런 용도로 쓰기도 했었고요. 나름대로 이제 뭐 고급 간식, 좀 비싼 과자 이런 걸로 해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은 과자였죠. 근데 이 초코파이가 사실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오리온이 90년대 초중반부터 중국 진출을 했는데요. 그때 밀고 나간 제품이 바로 초코파이였습니다. 초코파이가 중국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는데,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우리나라와 거의 한 10년, 20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고급 과자로 인식되었던 초코파이가 중국에서 고급으로 인식이 되었던 거죠. 여기는 마케팅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초코파이가 우리나라에서는 정이란 키워드로 해가지고 마케팅을 굉장히 잘했잖아요. 중국에서는 중국 나름대로 현재 키워드를 사용해서 중국 소비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광고들로 활용을 했던 거예요. 그 덕분에 중국에선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누구나 좋아할 만한 조합이죠. 중간에 촉촉한 마시멜로의 습기를 먹어가지고 약간 눅눅해진 크래커입니다. 그거 빵 아닙니다. 크래커예요. 거기다 이제 초코로 코팅한 것까지. 조합이 너무 완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동남아시아나 러시아 이런 것까지 퍼지게 됐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60개국에 초코파이로 거두는 매출만 해도 5,600억입니다. 진짜 엄청난 규모죠. 초코파이 하나로 그 정도 매출을 거둔다는 게. 이것뿐만 아니라 현지에 따라서 트렌드에 맞춰서 계속해서 신제품을 쏟아내고 있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초코파이가 여러 가지 시즌별로 해가지고 한정판이나 그런 제품들을 내놓잖아요. 예를 들어 바나나 초코파이, 딸기 초코파이, 녹차, 말차 초코파이 뭐 이런 거 많이 내놓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나라별로 현재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동남아시아에서도 여러 가지 로컬화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초코파이를 출시하고 있고, 그 덕분에 나름대로 국민 과자의 반열에 올라간 거죠.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인기가 굉장히 높고, 사실상 중국이 핵심 시장이라 할 수 있어요. 초코파이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확실히 오리온이 일찍부터 중국에 진출해가지고 중국에서 로컬을 잘해서 중국이 굉장히 큰 핵심 시장이긴 하죠, 여전히. 자, 두 번째로 러시아의 국민 음식이 되어버린 팔도 도시락면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러시아어로 팔도 도시락면은 도시락이라고 불러요. 정확히 러시아 발음이 이렇진 않지만 대충 그 비슷한 발음으로 얘기하긴 합니다. 아시다시피 팔도 도시락면은요, 팔도에서 처음에 이제 80년대 라면 산업에 진출해가지고 처음으로 만든 컵라면 중에 하나였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사각 용기에다가 아주머니가 이제 팔도 도시락면 싹 들고 있는 그런 거였는데, 면 자체는 지금의 왕뚜껑하고 비슷한 질감이죠. 근데 왕뚜껑 때문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팔도 도시락면을 잘 안 먹는 편에 속해요. 왜냐면 왕뚜껑이 워낙에 인기 있는 컵라면이기 때문에. 컵라면 판매 순위로는 사실상 사발면 그 다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제 탑3 안에 들 정도로 영향이 큰 라면인데, 아무튼 간에 그것 때문에 국내선 존재감이 약합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존재감을 발휘한 곳이 러시아였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90년대 이제 소련이 붕괴하고 러시아 상인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 러시아 상인들이 어디로 왔었냐? 부산항으로 많이 들어가지고, 그때 부산항에서 많은 물건들을 사가지고 이제 보따리 상으로 해가지고 많이 갖다 팔고 있었는데, 그때 넘어간 품목 중에 하나가 도시락이 있었어요. 이 도시락이 러시아 소비자들의 입맛에 굉장히 맞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 러시아는 아시겠지만은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는 워낙에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철도 운송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기차로 이동한 거는 먹는 게 굉장히 한정됩니다. 특히나 저렴하게 먹는 저렴한 음식이 굉장히 부족해요. 러시아 얼마나 춥습니까? 원래 추운 나라일수록 국물 요리가 굉장히 발전하기 마련이거든요. 좀 더운 나라는 일어나면은 국물을 막 퍼먹는 문화나 이런 거는 잘 없어요. 이따 해도 그냥 간단하게 스프 정도? 그냥 따뜻하게 그렇게 하는 거지, 뜨거운 국물을 먹는다라는 개념은 사실 좀 추운 나라에서나 존재하는 문화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겨울이 더럽게 춥잖아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가고 이제 이용한 사람들을 맡아보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소비 구매력 기준으로 해서 따끈하고 저렴하고 편리하게
한 끼 식사할 때 여기에는 컵라면만한 게 없는 거예요. 특히나 도시락이 굉장히 잘 맞았던 거죠. 러시아에서 잘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었어요. 안에 포크를 넣어줬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야 젓가락문하고 보통 뭐 이동하면서 컵라면을 먹진 않잖아요.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많이 먹는 분하고 편의점에서 다 나무젓가락이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거기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팔도 도시락은 현저를 되게 잘했기 때문에 거기 안에 포크를 넣어줬습니다. 그럼 포크 있으니까 정말 뜨거운 물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기차 같은 안에서 먹기도 굉장히 좋았고요. 이것도 러시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걸 해가지고 요거트나 뭐 이런 걸 넣어가지고 약간 러시아화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러시아 보따리상들이 점점 더 많은 도시락을 사다 가지고 러시아로 가서 팔기 시작한 거죠. 이런 수요를 보고 이제 팔도 측도 보니까 이거 심상치 않네? 그래서 가봤어요. 진짜 그러니까 러시아 현지에서 도시락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러시아에다 직접 공장을 지어버렸습니다. 국내 라면 업계 중에서는 굉장히 이른 시기에 특히나 팔도 같은 경우는 국내 라면 제조사 중에서 규모가 큰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시기에 해외로 진출해서 공장을 지은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상 농심을 제외하면 거의 최초예요. 농심이 워낙에 큰 업체니까 그렇다 치는데 아무튼 공장을 지어서 현지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생산할 정도니까 러시아 판매량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을 정도죠. 그래서 진짜 뭐 국민 음식 반열에 올랐습니다. 저렴하게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거의 국민 음식, 국민 한 끼 정도로 올랐고 러시아 라면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30%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은 거의 뭐 압도적인 점유율이죠. 물론 지금은 러시아도 굉장히 많이 잘 살게 됐고 90년대 당시에 비해서는요. 그래서 잘 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라멘 업체들이 생겨났고 팔도 도시락 이미지도 그냥 옛날에 먹던 저렴한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강해지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팔리는 음식 중 하나다 이건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팔도 도시락은 우리나라에서는 도시락 맛이 한 종류밖에 없잖아요. 사실 뭐 라면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죠. 근데 러시아에서는 판매량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나왔어요. 거기 안에 들어간 토핑도 다 다르고요. 맛도 다르고요. 뭘 섞어 먹냐도 다르고요. 안에 마요네즈를 넣은 것도 나요. 우리 입장에서야 마요네즈를 라면에 넣어 먹는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러시아에서는 그런 국물에다가 마요네즈 넣어 먹는 게 일상이긴 합니다. 워낙에 추운 나라니까 고열량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먹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라면에 마요네즈를 섞어 먹는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팔도도 굉장히 일찍부터 인기를 얻은 이제 음식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류와 뭐 K-팝 이런 것과 상관없이 굉장히 글로벌화된 음식이라 볼 수 있어요. 뭐 불닭볶음면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워낙에 글로벌한 인기를 끌고 있고 이제는 뭐 해외에서 한국 한류, 한국 음식을 상징하는 한국 라면을 상징하는 제품 중 하나로 떠올렸으니까요. 얼마나 팔렸냐? 이게 작년 기준으로는 불닭볶음면의 수출액이 한 7, 8억 달러 정도 됐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아마 10억 달러 넘어갈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 감이 좀 잘 안 잡히실 수 있는데 1조 원이 넘는 규모죠. 1조 원 훨씬 넘는 규모입니다. 이제는 1달러가 1,400원을 훌쩍 넘었기 때문에 이제 10억 달러 넘었으면은 1조 4천억 원이 되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더 이상 말하기도 입 아플 정도니까 아마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으로도 주목받는 게 바로 과일 소주죠.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과일 소주가요, 2000년대에 그때 당시에는 가게에서 과일 소주를 해가지고 섞어서 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약간 리큐르처럼 해서 파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게 2010년대 오면은 과일 소주 붐이 한번 불었죠.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순하리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슬톡톡 이런 것들. 2000년대에는 호프나 이런 데서 섞어주던 것을 이제 아예 제품화해서 판매하기 시작한 건데 국내에서는 이미 유행 지나고 트렌드 지나가지고 판매량이 줄었죠. 왜냐면 과일 소주 마시던 분들이 더 이젠 저도수로 가다 보니까 맥주로 갔고 거기서 더 줄여가지고 하이볼로 또 유행이 옮겨갔고 이제는 뭐 무알콜 맥주나 아예 알코올 없는 무알콜 음료로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뭐 그 정도로 트렌드가 많이 변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과일 소주가 국내에서 거의 인기가 없습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인기가 높아요. 이게 또 재밌는 현상이에요. 왜 해외에서 이렇게 인기가 높으냐? 한국 드라마들, 한국 영화들이 해외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소주 자체도 해외에서는 굉장히 순한 술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마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맛을 약간 더한 겁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과일 소주는 맛을 더하는 리큐어, 그런 칵테일 느낌이 외국 사람들은 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먹냐? 그걸 단독으로 먹습니다. 마치 병맥주를 들고 마시듯이.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야, 소주를 저걸 병으로 들고 마신다고? 우리 입장에서 병나발 본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선 그렇게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해외에서 도수가 좀 높은 맥주들이 있어요. 도수가 좀 높은 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페리얼 스타우트 같은 맥주 같은 경우는요, 도수가 10도를 훨씬 넘어요. 12도, 14도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거를 한 병 정도는 마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외국 애들이.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소주 도수가 지금 이제 14도 정도로 낮춰졌잖아요. 14도, 13도 뭐 이런 경우죠. 과일 소주는 사실 12도까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소주라고 카테고리를 했기 때문에 그걸 병으로 마시는데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건 그냥 조금 도수가 높은 그냥 리큐어나 칵테일이나 혹은 좀 도수가 높은 맥주다 생각하면은 이거 나쁘지 않은 술이 된 거예요. 카테고리 분류상 이거는 충분히 마실 만한 술이 된 거예요. 병으로 마실 만한 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크루저나 그 다음에 머드쉐이크 보드카 이런 것도 국내에서도 좀 팔리고 있었잖아요. 병맥주 그런 파는 곳에서. 근데 물론 그건 도수가 좀 낮긴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좀 도수가 높은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납득이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게 인기를 얻어가지고 해외에서 팔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주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점에서 외국 사람들에게 새로운 술이 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확실히 칵테일을 즐기는 이제 해외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해외에서는 과일 소주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도 지금 현재 계속 커지고 있는 중이고 1,000억 달러 규모를 넘어섰고 지금 현재 계속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와중이죠. 그 다음에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프랜차이즈들도 있죠. 맘스터치라는가 최근에 일본에서 맘스터치 그 매장이 오픈하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 다음에 본촌치킨, 우리나라 소비자는 잘 모르는 브랜드인데 미국에서는 나름대로 이것도 약간 컬트한 인기를 이제 얻고 있긴 합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패션 브랜드로는 이제 뭐 WM이라고 하죠. 마텐킴이랑 마르디 맥크르디 맞나요? 이름도 어렵네요. 저한테는. 이 브랜드들이 해외 소비자들한테 나름대로 이제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텐킴도 그렇고 마르디 맥크르디도 그렇고 지금 한남동에 시그니처 매장이 있는데 거기로 외국인들이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 정도로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하는 거죠. 과거에는 내수용 브랜드는 해외로 나가기 힘들다는 것들이 이제는 확실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확실히 수출 상품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정말 시대가 많이 변했고 우리나라의 글로벌 위상이 정말 많이 올랐다라는 걸 증명하는 한 지표가 아닌가 하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해외에서 초대박이 난 상품들, 브랜드에 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거나 또 다른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